안녕하세요. 라팩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은 첫 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사실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한국 GM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GM 사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는 있지만 결국은 간단합니다. GM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GM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자회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어떻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을 할까,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은 무겁고 돈도 많이 드니 한국 정부에게서 어떻게 출자를 받아내서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좀 더 안정성, GM 입장에서는 안정성입니다.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까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칼럼을 몇 가지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하나입니다. 이건 비즈니스다. 따라서 나머지 논리들은 일단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회사를 계속 붙잡아 놓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돈이 더 많이 깨진다는 소리고, 두 번째, 그거는 그 이상으로 의미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치 논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돈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GM에서는 군산공장을 닫아라, 그렇게 하고, 그 군산공장은 어차피 닫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걸 또 하나 카드로 쓰자. 군산공장을 닫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정부가 화들짝 놀랄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구조를 좀 좋게 해보려고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좋은 어떤 큰 카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정부가 미처 대처를 하기 어려운 설 연휴 바로 직전에 던졌던 겁니다. 저는 한국 GM이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지만 작년 초에 확실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GM이 오펠을 매각을 할 때였습니다. 오펠 매각. 자, 오펠과 한국 GM은 서로 보완적이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요? 그 같은 GM의 계열사인데 무슨 경쟁?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집안 싸움입니다. 자, 원래 오펠은 GM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엔지니어링 퍼포먼스가 뛰어난 엔지니어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GM에 합류하면서 또 하나의 소형차 관련 핵심 역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지만 무지하게 잘 만드는, 그러니까 잘 만드는데 비싼 오펠,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데 꽤 잘 만드는 이 대우자동차에서부터 출발한 한국 GM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급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펠 벡트라, 아스트라, 그리고 인시그니아, 이런 차들의 경우에는 오펠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GM의 미국 시장, 여러분 아시는 알페온도 사실은 그게 인시그니아에서 나온 차거든요. 그렇게 고급 라인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GM은 지금 트랙스, 그리고 스파크, 이래서 뭐 중저가까지는 아닌데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면서도 품질도 꽤 괜찮은 그런 차를 만드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크는 오펠의 칼이라는 모델로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트랙스, 이거는 오펠 모카라는 모델로 수출이 됩니다. 이렇듯 사실은 이 두 회사, 오펠과 한국 GM은 경쟁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펠이 매각되었다. 물론 당분간은 오펠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미리 문을 닫은 호주 시장 같은 데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에코텍 엔진들을 구입을 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젠 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관계는 서서히
규모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소형차에 관한 한 한국 GM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쉐보레가 뭐라 그러죠? 클로징을 하면서 한국 GM이 수출 물량이 30% 이상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오펠 매각과 유럽 철수, 이것이 한국 GM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 하지만 그룹 내에서 소형차 엔지니어링 핵심 역량으로 유일하다라는 것은 기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아쉬운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에 이 쉐보레 크루즈를 원래는 배정이 안 되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나라에 줘서 생산을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바스켓을 벗어나는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차가 사실은 수출 시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한국 시장이 더 이상 해외 시장을까지 책임지는 어떠한 역량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그러한 GM 내부의 어떤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점점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가고 있는 트랙스와 현재 가고 있는 스파크 이후의 모델들에는 확실한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뷰익 같은 브랜드는 이제는 중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쌓여나가는 속도는 엄청나고요. 자, 여기까지가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한국 GM은 돈이 안 된다. 게다가 엔지니어링 역량으로도 기회가 온 줄 알았던데 그것이 그쪽에서 볼 때는 본사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절실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애석한 이야기지만 GM이 한국 GM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현행 모델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스파크는 지금 2년 됐으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있을 거고요. 트랙스 같은 경우는 벌써 꽤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는 후반전, 조금 있으면 황혼기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제너럴 모터스는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큰 픽업과 SUV, 그러니까 트럭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트럭들이 잘 팔리기 때문에 소형차에 대한 의존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저는 한국 GM 사태를 보면서 이 제너럴 모터스가 정말 단견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돈이 안 되면 그냥 팔아요. 없애요. 돈 되면은 그냥 해요. 그런데 이게 단 회계년도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이게 더 좋아요.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요즘처럼 사실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래서 막 뒤집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미래에 대한 역량을 대비하는, 아니면은 자기 나름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캐릭터를 잡는 이러한 것에 좀 더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한다. 회사를 차리고 사요. 그건 남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미래차 시장에서 꼭 가져야 되는 거, 저는 이걸 봤을 때 사실은 한국 GM이 GM 그룹 안에서
훨씬 더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볼트 EV를 개발을 하면서 LG그룹과 그 콜라보를 통해서 이 제품을 개발해냈던 역량. 사실은 전기차는 미래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다 했는데 생산만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 뿐인데, 사실은 이 차 안에 들어가는 주요 모듈들 중에 11가지 모듈, 원가 구조로는 절반 이상입니다. 이 LG에서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LG하고의 엔지니어링을 한국인 대 한국인으로서 한국 GM이 해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차종을 어떻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해 GM이 미래에 먹고 살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전기차는 이미 LG와 많이 해냈다. 자, 물론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차의 핵심인 그 커넥티드카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있어서도 핵심 역량을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 전자 회사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을 미래의 먹거리로 선택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격적으로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역량을 쌓아나가는 속도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포테인먼트 회사이자 그리고 커넥티비티 관련 회사인 하만을 한 방에 인수함으로써 삼성은 전 세계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글로벌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자, 미래차의 3박자를 갖추는 데에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 좋은 나라가 없다 라는 것을 미국에 납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GM이 지금 그동안 부채로 되어 있었던, 한국 GM이 부채로 가지고 있었던 뭐 2억 2천만 달러, 그래서 한 3조 가까이 된다죠. 이 돈을 전액 탕감해서 출자하는 형태로 하겠다. 그러니까 올드머니는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뉴머니, 새로 이제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해서만 정부하고 같이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먹을 두 모델을 주겠다. 저는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모델 줘봐야 뭐 짧으면 3년, 길어봐야 한 7년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한국 GM에게 미래차의 핵심 엔지니어링 센터로서의 역량을 받아내지 않으면 한국 GM의 회생은 그다지 전략적이지 못하다. 곧 몇 년 후에 철수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천억 이상의 돈을 몇 년의 집행유예에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그 돈을 일부는 당분간 고통스러울 한국 GM 퇴직자들을 위한 안정자금으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어차피 매각될 아니면 문을 닫게 될 군산 공장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서 전기차 관련 공장으로, 미래차 관련이죠. 전기, 자율주행, 그리고 통신으로 들어가는 커넥티비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공장과 엔지니어링 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의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사실은 그렇게 자동차,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이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배터리 회사를 3개나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통신에서도 뭐 5G 규약, 스탠다드를 정하는 데 한 몫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SK라든지 KT라든지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는
코리아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INC, 이런 한국 자동차 산업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한국 GM 사태의 결론이고요. 최소한 군산이고 최대한은 한국 GM이 있는 공장 부지 모두입니다. 그런 것에다가 이런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자동차 역량이 결집하고 우리나라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차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우리 평생에는 다시 보지 못할 자동차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현대는 삼성 거 쓰기 싫어하고, 또 이 5대 대그룹 사이에는 그런 뭐 어떤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판을 깔아줘요.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데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서 한번 역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판을 짠다면 영어 쓰죠, 독일어 쓰죠, 뭐 일본말 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배경 다르죠. 이 말이 그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딴 말이죠. 이러한 오해나 그리고 지리적인 거리,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똑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도 제너럴 모터스는 한국 GM을 매각을 하거나 이랬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겁니다. 호랑이에게 기회를 줬구나. 기회를 잡읍시다. 정부, 한국 GM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라팩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팩터의 나윤석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끝났는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아까 보셨던 동영상은 3월 초에 녹화했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 3일이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남북 회담 관련해 가지고서 남북 관계가 이제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 때문에 조금 묻힌 경향은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이 한국 GM 사태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진척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진척은 이 지금 4월이죠.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에 걸쳐서 실사를 통해서 이제 그 건전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정부가 출자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다 GM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GM이 전향적인 미래의 재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상황이 바뀐 극적인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노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군산 공장 문제는 이미 폐쇄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군산 공장에 대해서도 GM은 발표 이전부터 뭐 LG한테도 혹시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한국 GM의 주주 중에 하나인 상해기차한테도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진짜로 이제는 매물이 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었던 그 한국 자동차 산업, 미래차 산업 뭐 컨소시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관련해서 3월 말쯤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그 추진을 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체라는 것이 발족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뭐 산학 연계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미래차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을 다 같이 엮어서 하나의 공동 파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GM 측의 움직임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3월 20일까지는 협상이 꼭 되어야 한다. 원래는 이제 3월 말까지죠. 3월 말까지 협상이 되어서 노조하고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달이 되면은 또 돌아오는 부채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문제는 너희들한테 주기로 했던 뭐 상여금, 실적, 뭐 성과급 이런 것을 주기도 어렵다. 그리고 모델 배정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가 시쳇말로 박살이 날 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지만 5월까지 어쨌든 실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볼 때 살려도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이 판단이 설 텐데, 그 이전에 이렇게 먼저 앞장서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양쪽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것만큼은 또 이 벼랑 끝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맛이 씁쓸합니다. 자, 큰 그림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문제 때문에 한국 GM 문제가 살짝 가리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집행유예를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막말로 한국 GM이 더 이상 회생 여지가 없다 해가지고서 제네럴 모터스가 이거를 이제 파산 처리하겠다, 저 우리나라가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와서 어차피 GM은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차를 사가야 됩니다. 트랙스 사가야 돼요. 그 잘 팔리는 1년에 20만 대 이상 수출하는 트랙스 사가야 되고요. 스파크도 사가야 됩니다. 오펠한테 사가듯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큰 출혈 없이 자동차 관련 기반을 다시 국내에 역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두고 보시죠.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